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방 찾아왔죠? 저희 톡스타 2부에서도 궁금증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 아주 쉽게 저희 별톡방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일부에서 궁금증 해결 덜 풀렸다, 종목 상담 나는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에게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제가 막판에 퀴즈 내드렸었는데 좀 어땠나요?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지금 힌트까지 내드리면서 퀴즈 다시 한번 공개할게요. 눈 크게 뜨시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이나 대세 상승장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프리마켓, 2번 오픈마켓, 3번 불마켓.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 선물 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은 정말 안 좋은 일인데요. 오로지 시장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이겁니다. 정말 항상 자나깨나 이거 조심, 이런 글귀도 있죠. 자, 여러분들 너무 쉽지 않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간 9시 1, 2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별톡방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키티님께서 도와주세요. 일진 머티리얼즈 52,000원에 30% 더 들고 가도 될까요? 꼭이요 하시고 지금 울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 정말 너무 지금 고민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우리 적토마스타께서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언급을 오늘 2부에서 한다고 제가 살짝 들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따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볼까요? 민재홀릭님께서 2부 종목회담은 김보은, 김영철, 김미나 화이팅! 저는 2부에 호박전을 해먹으면서 맥주를 마실게요 라고 하셨어요. 와, 호박전에 맥주도 참 괜찮은 궁합일 것 같아요. 우리 민재홀릭님은 자상하시기까지 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요리까지 잘하는 요생남이신가 봐요. 자, 민재홀릭님 호박전에 맥주 드시면서 저희 톡스타 2부도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모땡님께서는 SKC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재홀릭님, 민재님 오늘 헤어 느낌 좋아요? 키키?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 오늘 좀 약간 좀 풀어진 웨이브를 연출해봤는데 저도 이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지 않나요? 민재홀릭님 고맙습니다. 자, 2부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우리 민재홀릭님이 소개해주셨죠. G3 종목회담에 리나스타와 적토마스타가 출연합니다. 자,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1부에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2부에서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G3 종목회담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대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본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안 좋았죠? 요즘에 일주일 내내 비만 내리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쳐가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의 어떤 몇몇 업종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성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조만간에 이 하락장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이게 자꾸 개인 투자자만 얘기하냐? 이게 좀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약간 시장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개인 투자 손절서 물량이 좀 나왔다는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아까 뭐 별톡방 잠깐 봤는데 호박전에 막걸리. 네. 우리 골목땡땡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에 호박전이 나왔습니다. 호박전 막걸리. 요즘 그 유행이 있네요. 아, 맥주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호박전, 맛있게, 부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진 않지만, 저희 포트폴리오도 시장에 비해서는 좀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 G3 종목 회담은, 사실상 이제 종목들의 그냥 참편일적인 그런 추천이 아니라, 전문가끼리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서 좀 좋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또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리나스타님, 모셨고요. 제 왼쪽에는 적토마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 세 명이 다 김씨네요. 네. 김씨 별로 큰 공통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워낙 김씨가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뜯어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요즘 시장 좀 좋지 않은데 우리 이나스타님. 네. 요즘 일주일 동안 좀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구성하면서 톡방에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내리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는지를 관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그 종목들도 비중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적도마스타님이 김씨라는 거를 다른 분들이 처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톡방, 일주일 동안 톡방 좀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적토마스타님이 기존에 가지고 왔던 종목들 중에 좀 선전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좀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기에는 사실,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일단은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좀 종목별로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보초병이라고 해야 되죠. 조금씩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 개인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톡방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가 좀 나왔는데 간단히 그거 먼저 좀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일진 머티리얼즈? 예.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쪽은 어쨌든 내년에도 빅 이슈로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일렉포일 쪽에서는 국내 선두 쪽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규로 관심을 가지셔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점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셔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시다라는 투자자분들도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또는 일단은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다시 한번 신고가는 충분히 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리고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사실 크게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선방한 거는 맞습니다. 네, 선방한 상황인데 사실 제가 약간 전기차 미래가 좀 괜찮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생활에서 좀 느끼고 있거든요. 전기차 사셨나요? 아니, 사신 건 아니고 제가 디젤차 살라고 지금 주문을 넣었는데 지금 몇 개월, 6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국토부 인증이 안 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디젤차에 대해서 정말 깐깐하게 인증을 하고 있어서 그 디젤 게이트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런 디젤차나 이런 차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깐깐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차도 지금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도대체 언제 풀릴지. 그래서 저도 이게 전기차 살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좀 보조금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야 좀 전기차로 가죠, 좀. 일단은 산업 자체가 한 단계 뛰어나오려면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좀 정보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이제 근황까지 다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G3 종목회담은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G3 종목회담 운영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G3 종목회담은요, 일단 우리 G3 종목회담에서는 전체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합니다.
물론 세 분이서 만장일치하면 한 종목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뭐 웬만하면 안 늘리려고 하고요. 종목 백화점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목이 모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서로 이제 각자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종목들 중에 3명의 스타 중에 2명 이상이 동일하면 종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명의 스타 중에 2명 이상 뭐 제외 동일하면은 제외가 됩니다. 근데 제외는 뭐 사실 가지고 나오신 분이 결제 해지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결제 해지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평일 종목의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제외된 경우에도 다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날 평균가로 매도하게 됩니다. 우표가 손절가 제시하는 경우는 우표가 손절가를 엄수를 하고 운용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계속 공지해서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우리가 좀 현재까지 포트폴리오 잘 이끌어 온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저희가 지금까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수익률 바로 나오네요. 네,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군요. 네, 0.41% 마이너스. 대단히 선박있다라고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뭐야 저거? 저거 마이너스잖아. 자, 일주일에 딱 한 번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니까요.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종목별로 세분화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RFHIC가 소폭 손실이네요. 소폭 손실을 현재 상황으로 손절돼서 처리가 됐네요. 손절돼서 처리가 됐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가 지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39,900원으로 제가 트레이닝 스탑을 정했기 때문에 트레이닝 스탑에 걸려버렸어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서 수익으로 마감을 해서 결국 종목이 매도 처리됐고요. GS건설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GS건설 현재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소폭 수익 중이고요. 이 장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난주에 편집드렸던 코스맥스와 CJNM과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국 소비주 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폭락. 근데 코스맥스가 엄청나게 선방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아세요. 아모레퍼시픽 15% 마이너스 났는데 코스맥스는 잘 버텨서 마이너스 5%대에 끝났다는 점. 그리고 CJNM은 역시 중국 관련주 플러스 엔터주였는데 마이너스 5%대에서 끝났다는 점을 우리가 들 수 있겠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위나스타님이 가져왔는데 손절가 너무 작게 잡으셔가지고 예, 지금 손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가 약간 다른 경우는 손절가를 저희가 제시했는데 그 손절가에 터치된 경우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그 자막하시는 분들께서 현재가하고 옆에 슬러시하고 현재가 또는 매도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절하게 거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0.41%는 저희가 이미 매도 완료된 종목까지 포함해서 0.41% 마이너스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좀 너네가 언제 그렇게 수익 냈어? 라고 하시면은 뒤에 돌려보시면은 그 동영상,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 가셔가지고 검색해서 보시면 예전 거 다 있으니까요. 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종목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지금까지 코스피 대비해서는 1.33% 저희가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0.27%, 코스닥 대비해서 우리가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스닥 급락하면서 우리가 코스닥 대비해서도 플러스 된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 수익률이면 잘 버티고 있다. 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빨리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사실.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전체 보유 종목 5종목 중에 결국 세 종목이 결국은 매도 처리가 됐네요. 매도 처리가 됐는데,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종목 리뷰와 함께 종목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손절 처리나, 수익 처리된 것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족토마스터님. 네. 족토마스터님께서 한번, 지난 보유 종목 관련해서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RFHIC 한 종목 이제 보유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시장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흘러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 부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좀 보고는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00원대의 지지를 받고 재차 이제 눌림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트라이 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왜냐면 27,000원이 올해 이제 6월 달에 한번 찍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9월달에 이제 돌파를 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눌림 주고 위쪽으로 올라갔으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시장 그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같이 이제 좀 흘러내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5G를 안 할 이유도 없고요. 5G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관련 기업들 그리고 중에서도 이제 주파수 전력 증폭기를 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증폭을 해주고 있는 이 RFHC는 당연히 이제 수혜를 입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시장 좀 안정화되면은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종목 가지고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일단 종목 제외가 됐는데 일단 RFHIC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5G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기회를 한번 더 주지 않을까. 아직 멀었으니까 하려면 일단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나스타님께서 가지고 오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한번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GS건설 그리고 코스메스인데요. GS건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건설주들이 GS건설 말고도 대부분 좀 흐름이 좋다는 부분 챙겨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 상승 따라서 아무래도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수주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아무래도 석유화학 플랜트를 조금 더 또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래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지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GS건설이라던가 뭐 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등이 지수를 좀 탄탄하게 올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지수 안에서도 좀 강한 그런 흐름을 지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설주 중에서도 남북 경협주로도 또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흐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주가가 안정화를 정착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아까 유가 상승 말씀을 드렸고 올해 해외 수주액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320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까지 좀 주가 상승력은 꾸준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좀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았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제가 28일날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GS건설이 GS건설이 아니라 코스맥스죠. 코스맥스가 또 그만큼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사실 손절가를 짧게 잡은 게 있었는데, 일단 현재는 터치가 돼서 저희 포트에서는 좀 제외 그렇게 되는 거고요. 4일쯤에 중국 따이공 규제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슈가 전반적으로 저희 국내 화장품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아모레퍼스피력이라던가 토니몬이라던가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여전히 굉장히 양호하다는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신 매수 기간 쪽에서 꾸준히 지금 거의 7거래일인가요?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니까 3분기 실적 조금 기대를 하시면서 코스맥스 지금 주가 흐름 괜찮으니까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그래도 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남아있다는 부분 보시고 만약에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맥스와 GS건설 알아봤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가가 터치돼서 손절되어 있다는 부분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대신 짧은 손절이었네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맥스가 그 뒤로 더 밀렸으니까 네, 상당히 좀 손절가 설정을 좀 잘 해놓으셨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에코프로랑 이제 CJENM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에코프로 먼저 얘기 드리자면 에코프로 트레이닝 스탑을 또 33,900원. 이게 매수가에 살짝 높은 호가에다 대놨는데 결국은 수익으로 그래도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배터리주가 이번 주 후반 들어서면서 좀 힘을 낼 것 같은데 이게 손재가 터치되면서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제가 봤을 때 뭐 다음기회에 다시 한번 배터리 관련주 다시 한번 재도전해야 되지 않나.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종목으로 제가 또 숨겨놓은 히든카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히든카드 한번 쫙 꺼내겠습니다. 제가 요즘 잘 안 알려진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CJNM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는데 CJNM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을 좀 보였다 저는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버텼어요. 잘 버텼는데 오늘 좀 낙폭이 2% 좀 추가 낙폭이 좀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서 이 하락장에서 그래도 잘 버텨 시장보다 상당히 강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S 이슈 뉴욕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또 저희 회사에서 어떤 분이 계속 그걸 틀어놓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그 정도로 저희가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랩몬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랩몬 팬이고요. 앞으로 좀 이 BTS랑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BTS의 소속 회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합작해서 설립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 CJ 헬로가 이제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된다면 그래도 시총 규모로 한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1조 원 정도의 규모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주가는 지금 사실 30만 원 가야 정상인데 안 가네요, 잘.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하지만 그래도 오늘 YG랑 다 밀렸는데, 그래도 이 정도 버틴 건 좀 잘 버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거 CJ ENM 하면서 저는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적토마스터님 말을 좀 잘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느끼셨나요? 방송 꽤 우리 같이 오래 한 것 같은데. 진입뮤직이 조금 오늘 상승을 했죠. 제가 볼때 진입뮤직, 그러니까 잘 듣긴 했는데 타이밍은 제가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다. 종목에 대한 소스는 좀 잘 들어야 되겠는데.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봤을 때 진입률도 나쁘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점검 마쳤고요. 오늘은 종목 점검 좀 빠르게 한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이 종목들이 뭐 특별히 빼고 들고 할 게 없어요. 손절되고 수익 실현되고 다 해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종목을 뭐 이렇게 굳이 뺄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종목 리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시장 이슈 하나 짚고 가려고 그래요. 원래 시장 이슈 맨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시간 관리 잘 못하는 MC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 좀 잘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좀 빨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빨리 했으니까 시장 이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자 어떤 거냐면요. 외국인의 매도 공세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매도 공세를 할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팔래 주식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좀 예측이라기보다는 전망과 대응 전략을 좀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성스타님, 외국인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 또 결국은 왕장창 팔았어요. 왕장창 팔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반전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질문을 주시긴 했지만 그 질문에 정확한 해답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갑자기 뭐 내일 시장에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이러한 매도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어서, 사실 지금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뭐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한 뭐 그게 이제 시장에 관심이 가장 클 텐데, 개인적으로는 뭐 딱히 언제다라고 분석을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건 필요 없다. 단지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좋은 종목은 분명히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동안에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내려온 종목들을 땡큐하고 좀 담아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시점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제. 그래도 이 방송 보시면서 주식 투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막 하려고 이제 내일 계좌 트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오늘 신규로 편입 이제 들어갈 종목들을 좀 유의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면은,
기존 주도주였는데 많이 휩쓸려 내려온 종목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앞서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 종목 상담했지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사실 시장 조정 받을 때도 전혀 상관없이 JYP 엔터나 뭐 SM, 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 강했는데, 오늘 JYP 엔터가 장중에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뭐 아래쪽으로 한 9% 정도까지 빠졌다가 종가로는 3.96% 이렇게 반등을 많이 들어올렸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빠져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매수를 못했었던 대기 매수자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장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기차랑 그다음에 엔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 빠질 때 비중을 늘리는, 적극적으로 좀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뭐 시장이 빠졌다라고 해서 뭐 각국의 정부가 전기차 쪽으로 이제 그 산업 변화를 이끌어갈 거를, 주가 지수가 빠졌다고 해서 그거를 바꿀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빠졌을 때 오히려 조금 적극적으로 좀 늘려가는,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약간 용감한 매수를 좀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종목별로 매수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순에서 전기차 쪽이 망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엔터 3사가 갑자기 뭐 망해가지고 새로운 엔터 뭐 기획사가 나올 일은 향후 한 그래도 1, 2년간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좀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해서 좀 보자. 업종별로 뭐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리나스타님께서는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 외국인 매도가 몇 대로 계속 될 건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뭐 저도 사실 뭐 개별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서 가면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도 이 시장 내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아예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코스피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장세의 영향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좀 챙겨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좀 당분간은 살짝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좀 영향을 계속적으로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사실 이 미국 고점 논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증시가 계속 올랐던 이유는 사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정책이 굉장히 단기적이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금융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좀 단비를 뿌려주는 그런 정책이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두 올라오기 위해서 어떤 기업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저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꺾이는 어떤 악영향이 미치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꼭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안 가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꼭 챙겨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 미국 마찬가지로 중국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오늘 또 거의 한 3%, 4% 가까이 많이 흘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준율을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지준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오히려 이 위안화는 약세가 되는데 약간 동조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은 더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아주 자세하게 확인하는 거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더 확인하는 건 좀 필요하다. 네. 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 의견은 사실 전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전 종목으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범스타님의 시장 뷰를 꼭 듣고 싶었는데. 저는 종목으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목을 적나라한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신규로 가지고 나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HLB, 제가 종목으로 얘기 드린다고 그랬죠?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토마스터님은 SK 모트리얼즈 W게임즈. G로 끝나는 종목도 2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리나스타님은 동성화이텍. 지난주에 제가 저와 비슷한 종목 세이중공업을 두고 나왔는데 편집이 안 됐어요. 동성화이텍 강한 종목 두고 나오셨네요. 상당히 좀, 동성화이텍 내용이 좀, 듣고 싶어집니다. 일단은, 뭐 다 듣고 싶어지긴 하겠지만, 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뭐 시장분을 얘기 안 드렸기 때문에, 전 종목으로 얘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일단, HLB를 가지고 나요. HLB와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는 시장별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뭐냐면 그냥 딱 보면 아시겠죠. 딱 보면 코스닥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코스닥 대장이 지금 제약바이오죠.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역시 코스닥이 1 오르면 2배 오르는, 2 오르는, 2% 오르는, 1% 코스닥 가면 2%가 올라가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다, 내일 당장 오른다, 뭐 이런 너가 신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은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HLB. 자, HLB인데.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이제 임상 뭐 2상, 1상, 뭐 임상 준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 필요 없고 이제 거의 임상 3상 거의 끝나가는 기업입니다. 네, 다 끝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끝나가는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보세나립 이게 발음하기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시는 기업 맞죠? 아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아는 기업인데 리보세나립 같은 경우는 위암 3차 3상, 임상 3상이죠. 임상 3상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구분 능선까지 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냥 뭐 됐다고 봐야 된다 이런 데도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가 의료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그 난해한 용어들을 다 이해해봤을 때 뭐 괜찮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어봤을 땐 괜찮았는데 그래도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HL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구분능선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환자 모집 다 완료합니다. 환자도 충분히 모집된 상태고 내년 상반기에는 NDA라 그래가지고 이제 임상 끝나면은 이제 시판 허가랑 뭐 이런 거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암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어떤 치료제가 있냐면 아파티닙이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글로벌 중국 보신 분들은 글로벌 슈퍼스타 중국 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가져온 게 항서제약이에요. 똑같은 아파티닙에 대해서 똑같이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나온 약이거든요. 항서제약도 이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얘가 더 빠릅니다. HLB가. 그래서 항서제약 살 거면 차라리 HLB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거 두 개로 비교한 분들은 없지만 사실은. 그리고 대장암과 간암 임상도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시작해서 로드웨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속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항서제약에서 이거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중국의 항서제약이 똑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속도 경쟁, 속도전입니다. 속도 경쟁인데 개발 속도에 따라서 이 신약 성공 여부가 좀 달려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약간 좀 위험 요인이긴 한데, 그래도 HLB가 지금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먼저 선점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약간 메리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밀리고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사?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왜 못 삽니까? 삽니다.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손절가 잡기 편해요. 손절가 잡기 편합니다. 일단 손절가는 제가 손절가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손절가는 72,000원으로 잡아놨고요. 72,000원 라인은 이 라인 정도 될 거예요. 이 라인 정도 좀 되는데 살짝 묻히겠네요. 어느 때냐면 이때가 8월 9일이죠. 8월 급등 나왔을 때의 시가자리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깨진 전체 상승 추세가 한번 꺾였다고 봐야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한 10만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1차 목표가니까요. 그 2차 목표가 더 높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과감하게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내일 들어갈 거예요. 만약 채택 된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만은 다만 채택 된다면 내일 가격에 들어갈 건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얘기 드렸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제가 의학적 지식이 워낙 제가 의학적 지식이 정말 좋은 의사였죠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래도 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에 이제 밀린 부분을 기술적 반등 포함해서 어느 정도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불마켓으로 전환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베어마켓 랠리 쪽에서 약간 종목 차별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자꾸 코덱스를 얘기해 주니까 우리 그 삼성투신이 상당히 기분 좋아하겠어요? 네, 제가 계속 얘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 코덱스란 말은 앞으로 좀 뺄게요. 왜냐면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서.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굳이 매수를 해야 되냐? ETF인데요. 이게 이제 ETF로서 상당히 좀 좋은,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도 많이 하시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시장 지수가 오를 때 거기에 대해서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에 2배를 추정을 하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지수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저는 내일 과감하게 저희 채택이 된다면, 이 종목이 채택이 된다면, 과감하게 들어가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분할 매수로. 뭐 제가, 지금 꽁무니 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대세 하락이 오기에는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 저금리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저금리인데 경기도 안 좋아서 지금 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유동성이 좀 풀려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규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금리를 이기기 위한 그런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배팅력이 좀 강해진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주호 총재님께서 이제 금리 올리기 위해서 약간 코멘트를 싹싹싹싹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분명히 안 좋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나라가 또 금리를 또 급격하게 빨리 올리진 못합니다. 왜냐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코스닥 지수가 지금 대세 하라고 꺾이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반도체 이후에 이제 다른 산업 먹거리가 이제 좀 필요하다는 과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들 위주로 지금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쪽 산업이 상당히 좀 미래비전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좀 다음 먹거리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파고 있다는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의미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시장뷰, 제 시장뷰 아시겠죠? 어떤 시장뷰인지. 네,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 뭐 상당히 안 좋아요. 다 음봉, 지금 6일 연속 음봉이에요. 코스닥 지수도. 하지만 과감하게 저는 채택이 된다면 꼭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두 종목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족토마스타님께서도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종목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머티리얼즈 먼저 좀 보면요. 사실 주식할 때 그러니까 시장 하락할 때 그 많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그 종목이 얼마나 이제 좀 탄탄하냐 안 탄탄하냐 그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도주 단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이 일어나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사실 이제 시장 조정 대비 큰 변동 없이 좀 견조하게 버티는 종목들은 시장 반등 시에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SK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가스 쪽에 대한 그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쪽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는 10만 원에서 근 10만원대 후반까지 2017년도에 올라온 이후에 크게 박스권으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4월달, 올해 4월달에 단기 저점 찍고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이번에 이제 올라가다가 그 전에 차익 실현 한번 나오고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같이 한번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이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시장이 더 빠지더라도 물론 이제 김모스타님의 뷰에 의하면 시장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야 되지만 혹시나 차근차근 반등합니다. 네, 바로 반등은 아니죠. 혹시나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이제 빠지지 않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단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증가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SK 머티리얼즈고요. 두 번째 종목은 W게임즈라는 종목인데요. 카지노 관련 게임즈로 유명하죠. 예, 최근에 게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가격대가 좀 살아있는, 그러니까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예, W게임즈인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신작 모멘텀이 좀 부재했었던 부분들이랑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중국 쪽에서 이제 게임 규제 관련된 코멘트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사실 게임주의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 판호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이제 좀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언제 풀릴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는데, W게임즈는 두 개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하나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W게임즈는 중국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북미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카지노 쪽에 대한 그런 게임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슈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빠지지 않는 게임주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SK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W게임즈 좀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게임즈와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이렇게 한번 종목 소개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리나스타님께서는 종목을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동성화이트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노렸던 종목입니다.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동성화인텍 빠르게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잇따른 국내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좀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기자재 실적 역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들 지금 2018년도 올해에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한 38척의 수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다 쌍끌이 싹쓸이를 해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대로 또 기자재주들에게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LNG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NG 선발주가 늘어날수록 또 LNG 관련한 이 매출액이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박 수주 이후에 매출이 그러니까 선박이 수주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후행으로 지금 얘네는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매출도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인식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미리 잡아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빠르게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LNG 사용 증가가 되고 있는 환경은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NG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천연가스 관련한 제가 해외 선물 지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원전 비중이 좀 줄어들고 LNG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실제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동성화이텍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LNG, 내추럴 가스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의미합니다. 네, 일단 좀 재미없었나요? 네, 일단 동성화이텍 하나의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LPG랑 LNG랑 헷갈리신 분들 많아요. 물론 그건 중요하죠. 프로판 가스,
그 다음에 그 LNG는 천연가스, 프로판가스하고 천연가스 완전 다르죠. 일단 그 부분 좀 얘기 좀 드렸고요. 일단 그 이외에 일단 다른 종목들, 저 동성화인텍 지금 종목을 다 한번 들어봤는데 뭐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쇼토마스터님께서 한번 여기서 특별히 일단 세 자리가 비었어요. 세 자리 비었으니까 세 종목을 넣어야 되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두 종목을 하나 이제 꼽으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동성화인텍 지난주에 제가 사실 세징종목 말고 동성화인텍을 들고 왔으면은 좋았을 거라고. 동성화인텍이 사실 세징종목보다 더 강했어요. 네, 세징종목은 안 들어가길 잘했죠. 차트를 보니까 아주 비슷했어요. 일단은 급등 나오고 금방 나온 거니까. 네, 지난주에도 어쨌든 뭐 LNG 쪽에 대한 코멘트를 뭐 김문수사님도 해주셨고, 뭐 동성화인텍 이번 주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어서 이쪽에는 이견이 없고요. 단지 그 김문수사님 종목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공격적이죠, 너무. 뭐 공격적인 것도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단지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시장 반등을 강하게 좀 밀 것이냐, 이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올라올 때 제약바이오주가 제일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전 시장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HLB 쪽에 베팅을 하는 게,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시장 반등 시에 제일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HLB 가지고 나온 거는 뭐냐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는데 개인들이 다 손절배 나왔어요. 네, 그거 아까 이게 이제 반등의 신호죠. 반등의 신호입니다. 이 부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 역시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뭐 욕심이었습니다. 사실 욕심이었고요. 우리 이나스타님께서는 그러면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대라라는 심정으로 저는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HLB에 동의를 해주시면 뭐 사실 그 부분 포기할 수 있고, 우리 이나스타님이 봤을 때는 적토마스타님 종목은 뭐 어떻게 뺄 종목이 있나요? 한 종목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지금 보니까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사실 저는 좀 차별화가 돼서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요즘에는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적토마스타님이 어떤 종목을 더 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W게임즈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W게임즈가 아니라 SK 머티리얼즈. W게임즈는 어쨌든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일단 동성화인텍은 찬성인데, 뭐 동성화인텍은 크게 뭐 나쁘게 다들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동성화인텍은 뭐 이렇게 편입하는 걸로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 HLB는 뭐 우리 토마스타님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리고 W게임즈 저는 11월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4분기 성수기라는데, 그래도 4분기 성수기인데 방학이 전이잖아요. 그러면 방학 전이면 그래도 한 11월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W게임즈가 북미에서 이제 그 피소당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또 가지고 계시다가 11월 달에 들고 오시려고 하시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북미 피소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는 72,750원을 넘기면 그때 뭐 박스를 돌파를 하면은 돌파 매매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뭐 이런 생각 어떠신가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SK텔레콤이 더 좋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도 찬성을 하고, 혹시 리아스타님 찬성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특별히 이 팻말을 필요 없이 종목이 좀 선정이 됐네요. SK 머티리얼즈와 동성화인텍, HLB 각각 한 종목씩 들어갔네요. 사이좋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제 저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재건님께 마이크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세 분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도 한번 맞춰볼까요?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요, 3번. 불마켓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휴대전화 앞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5296님, 3587님, 7300님, 8807님, 4158님 이렇게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 저희 톡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은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한글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쁜 말과 함께 행복한 화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목요일 밤 8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